김용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한 주의 마무리 영화 이야기하러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전찬일, 라이너, 최강희, 그리고 거의 없다의 시네마 쭉! 예, 2주 만에 다시 나와주셨습니다. 이분이 안 계시니까요. 네. 재미가 좀 반감되더라고요. 확실히. 네, 전찬일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찬일입니다. 네, 아 선생님 요즘 너무 자주 안 나오시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오랜만에 안 나온 건데. 네, 아니 오랜만에 안 나온 거라고요? 네. 몇 번 빠지셨어요, 선생님? 몇 개월 되긴 됐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앞으로는 좀 안 빠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큰일 났네. 올해 또 칸 때문에 아 칸은 가야죠. 칸은- 아 전칸일인데. 미리 좀 부탁하는데. 아니요, 칸은 가셔야 돼요. 칸은 가서 좀 연결 좀 하시죠. 네, 네. 예, 예, 제가 칸은 가셔야 됩니다. 안 자고 연결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장 연결. 아 전화 연결. 5월 네네. 언제 말쯤이에요? 5월 16일부터 24일까지인데요. 네, 저는 가셔야- 15일 날 출국합니다. 아 가셔야 됩니다. 네네, 네, 가야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라이너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칸을 한 번도 가지 못한 미치광이 최강희님 어서 오십시오. 칸은 몇 번 갔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칸 다녀오지 않았었나 예전에? 근데 두 번 갔어요. 아, 칸 갔어? 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원래 우리 당신은 최강이라는 사람은 무조건 폄하해야 재밌다 이런 그런 근데 구시대적 그 유머 감각을 가지고 아니 있어요. 그게 아니라 폄하 일단 해.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그게 맞아. 뭘 대체로. 대체로 난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냥 들어가거든. 선폄하 후검증. 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영화 안 봤지? 그래 근거도 없어 나는. 네. 봤더니 안 봤어.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거의 없다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거의 없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바로 영화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신작 어떤 작품입니까? 아, 오늘 소개해드릴 신작은요. 이번 주가 신작이 좀 약해서 네. 그 중에서 좀 굉장히 진지한 작품을 선정을 하셨습니다. 이 라이스 보이 슬립스라는 영화예요. 네, 이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신작이 여러 편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 편을 선정해서 우리 소개하잖아. 네. 근데 네 분의 주장 강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네네네. 이거 고르는데 갈등 많죠, 솔직히. 아 보통 이제 이거 고를 아, 때 포문을 제가 여는 편입니다. 아. 제가 몇 개를 먼저 아, 던져? 씹어요. 던져. 이번 주는 뭐 옥수역 귀신이랑 라이스 보이 슬립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옥수역 귀신을 볼 것이냐, 라이스 보이 슬립스로 갈 거냐, 아니면 제3의 길을 갈 것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갈리지? 여기서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 싸움이 고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싸움이 좀 크죠, 생각보다. 싸움이 굉장히 큰데요. 사실 이번에는 싸우지 않았던 게 이 최강희 평론가님이 옥수역 귀신을 보시고 쥐쥐를 선언하셨습니다. 아니 안 봤어요. 정확하게 하면 안 봤어요. 아니 보지도 않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안 본 거 알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옥수역 귀신이 이번 주 가장 그 주목도가 높을 것 같아서 이걸로 가자. 옥수역 귀신. 예예. 그런데 보니까 막상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상영관 수도 적고. 아니 어르신들이 아니죠. 광희 형님이 어르신 어르신끼리 맞습니다. 갑시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해놓고 바로 영화를 보러 갔어요. 보고 오니까 딴 거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나. 아니 보고 와서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생각했는데. 내가 옥수역 귀신 재밌게 봤으면 내가 억울하지는 않지. 와. 이런 씨. 옥수역 귀신을 안 고른 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본 사람 입장에서? 형 안 보셨죠? 형님? 안 봤지. 너무 잘한 일이에요. 야 이겼어 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영화적으로 안 됐다. 워낙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고 사실 내심 라이스 보이 슬립스를 하고 싶었는데 또 제가 나이 들었다고 막 우기면은 그래서 옥수역 귀신으로 하자 그래서 그냥 그러자 그랬는데 다행히 바꿔서 내심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니까 네. 항상 갈등의 중심에 최강희가 나오네. 이 형이 문제인가 보네. 그러니까 저는 나 이 형 예, 진짜. 딱 하면 딱이라고 이제 뭐 20년 넘게 그 영화 보고 평론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영화가 필이 와.
이렇게 그러면 정하기 전에 삐를 좀 옥수역 아니, 귀신은 항상 제가 얘기하고 나면 그러냐고요. 이게 씹을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씹을만 하겠다라는 촉이 왔어. 촉 왔어. 그래서 이제 이걸로 갑시다. 어. 왜 그랬냐면 많은 관객들이 보는 영화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그렇지. 그건 여기 맞지. 조회수도 올라가니까. 그건 맞지.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골랐는데 막상 보니까는 뭐 없어요 상영관이. 상영관이 없어.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고른 라이스보이 슬립스가 상관은 더 적긴 해. 대체 상관은 더 적죠. 뭐야 이 사람? 대안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나는 라이스보이 슬립스 갑시다 이렇게 됐는데 더 적어. 더 적죠. 그럼 내가 또 옥석 귀신으로 갑시다 이러면 어떻게 야 이거 고뇌가. 이산이 아닌가벼 한두 번이에요 지금. 한두 번이요. 그런 것도 신경 쓰는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선정한 작품이 라이스보이 슬립스. 라이스는 예, 이거 뭐야 이거? 정신작 없음 그리고 옛날 거 해도 돼요 차라리. 아니 이거 좋은 영화 굉장히 작품은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요? 좋대. 다행이네. 그럼 추천해야 될 네.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라이스보이 슬립스는요.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줄거리만 잠깐 들으셔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데요. 네. 한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60년대에 태어났는데 부모도 60년, 모르고 정확하게 60년에 60년에 태어났는데 네. 부모도 모르고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은 채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고서 한 대학 앞에서 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요. 그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했어요. 그가 군대 갔다 와서는 가난하지만 같이 잘 살아보자 이렇게 산 건데 근데 그 남자에게 이 병이 생겨요. 이 정신병이 생긴 거예요.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그러고 그때는 정신분열병이라고 했잖아요. 네. 환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남자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혼모가 됐는데 그때 당시 80년대 법으로는 미혼모는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 법이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출생 신고를 아들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호적을 따를 아버지가 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으로 갔습니다. 바로 캐나다로 온 거죠. 캐나다로 와서 이제 소영이 아들 동현과 같이 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현이가 학교를 가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어머니인 소영은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블루칼라 노동자가 되고 동현은 학교를 다니죠. 근데 굉장히 리얼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사실적인 인종차별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김동현이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이름을 발음을 못해요. 동현, 김, 동, 너 이름 동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네.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얘는 어린애니까 자기 이름을 제대로 얘기 안 대답도 안 하고 상처받아. 애들은 웃고 막 키득키득 웃고 그리고 이제 도시락 싸갔는데 얘 혼자 밥 싸오잖아요. 김밥이랑 한국 엄마가 싸준 거니까 그걸 보고서 애들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누가 밥을 싸오냐고. 냄새 날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그 막 김밥 하나 주워갖고 지들끼리 막 던지고 놀리니까 화장실에 가서 다 버려요. 그래서 네. 라이스보이. 좀 눈물 나요. 이거. 그래서 라이스보이. 네. 좀 열받는 영화입니다. 열받아. 네. 사실 그 미국 영화도 그렇고 캐나다도 영화도 그렇고 가끔 인종차별이 이제 문제가 되는 영화를 보면 소위 그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후진적인 네. 양태들을 보이는가를 이제 가끔 절감하는데 그런 면에서 캐나다 얼마나 우리가 복지도 잘 돼 있고 좋은 나라를 이미지가 알고 있으니까. 좋은데.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는 그냥 그게 그거다. 그런 점에서 좀 가슴 아픈 구석이 있는 이 김동현이 자라서 그 UFC 김동현이 돼가지고 애들을 그냥 박살내는 그런 통케미가 있으면 좋을 텐데. 왜 한심하니? 내가. 내 얼굴에서 그게 보였어요? 와, 너 진짜 나보다 나이 어린 걸로 아는데. 네, 2살 어리죠. 네. 와. 2살 많았으면 입 밖으로 꺼냈겠죠. 그 말을. 와. 이게 차별 아닙니까? 근데 좀 나도 많이 한심했어. UFC 얘기를 꺼내네. 죄송합니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건 뭐 댓글이 하나가 되네요. 네, 한심하다고.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한국 영화군요. 아니 캐나다 한국계 캐나다 영화를 네, 캐나다 감독 한국계 캐나다 감독이 만든 앤서니 영화예요. 심이라는 본인 작품이에요. 네, 앤서니. 자전적인 영화. 본인 이야기야. 네네. 앤서니. 앤서니 심. 네. 앤서니 1994년인가요? 90대 초반에 이제 캐나다로 이민 가서
본인이 성장하면서 본인 느꼈던, 이야기야.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미나리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 네. 미리 말씀드리면은 네. 그럼 뭐 이민이라는 측면에서는 미나리랑 뭐 비교될 수 있지만 네. 그 결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근데 감독들 보면 가끔 이 자전적인 영화 딱 처음 만들고 네. 너무 평가 좋다가 그 다음 영화부터 말아먹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전적 영화는 뭐랄까 이게 하여튼 자기가 많이 겪어서 그런지 굉장히 잘 표현했는데 그 다음부터 남의 얘기를 쓰려면 그걸 못 쓰나 봐요. 그 자전적인 영화를 좀 네. 뒤쪽으로 미루는 감독들이 일부러 있어요. 그래서? 네, 일부러. 뭐 스필버그. 네. 스필버거. 버거는 저기. 그럼 뭐 어디서 파는 거예요? 뭐 맥에서 파는 거예요? 롯에서 파는 거예요? 어디서 파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너 네. 어디 뭐 검찰에서 나왔니? 뭐 그렇게 팍팍하게 물어 오늘따라. 야 팍팍하게 물어. 아니 스필버그 팬들한테 욕 먹을까봐 제가 미리 욕해드린 거예요. 내 팬은 그러면 뭐. 내 팬 개칠래? 아 그건 뭐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본인 팬은 내 팬이 널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거 어떡할 건데? 어지간해서 안 죽으니까 괜찮아요. 저놈 잘 보네 여론을. 여론을 잘 봐. 한 명이 없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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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요. 네. 그 영화 어떻게 볼만합니까? 아주 제가 볼 때는 네. 보기 드문 수작입니다. 수작이에요? 또 나왔습니다. 수작. 또 나왔습니다. 네네. 기생충 이후에 최고의 작품이 드디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앤토니. 네, 이 영화는 이제 네. 여러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기본적으로 많이 상 받았고요. 받았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상 받고 시작합니다. 네, 관객들이 보면은 꽤 좋아할 만한. 관객상 받았으니까 네, 관객들이 좋아하죠. 네. 네. 감독들이 좋아하죠. 훌륭한. 와, 이런 평론 처음 봐. 처음입니다. 와, 관객상 받았으니까 네. 관객이 좋아할 것이다. 니들은 못하는 평론이야 이 자식들아. 아니 하나의 네. 참고 자료잖아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가 앤토니. 만약에 어떤 네. 상을 받았는데 네. 그 상을 받은 거를 무시한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뭐하러? 뭐하러 상 줍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기생충을 얘기하는데 네. 기생충이 칸에서 아카데미에서 상 받은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안 할 수 없잖아요. 뭐 그런 대단한 상은 아니어도 네, 아니죠. 꽤 대단한 여러 상이죠. 영화제에서 상 네, 받았고 관객상 받아서 관객들 평 네, 좋습니다.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네. 그 플래시 포워드라는 부문의 상도 받고 네. 굉장히 그 평가할 만한 구석이 많아요. 네. 물론 네. 그 설정들에서는 뭐 그동안 봐온 것과 좀 유사한 설정이 많은데 그 처리하는 그 디테일들이 굉장히 뛰어난 영화예요. 다르죠. 네네. 근데 저는 이 우리 매블쇼의 네. 최애캐로 불리고 있는 최강희 평론가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궁금해? 네. 오. 아 왜 자꾸 나한테? 근데 잠깐만 형. 이게 경쟁력이야. 어떤 뭐가 나왔을 때 이거를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경쟁력이라고. 최진봉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아무도 안 궁금해. 그러면은 라이너는 어떤 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극찬을 했을 경우의 수와 혹평을 했을 때 이런 거 싸우려고 그래. 수익기 들어가다. 수익기. 두 개의 수를 놓고 지금 어떻게 나오나 보자 지금 이러고 있잖아. 지금. 아니야, 진짜 아니 궁금해서 아무 수도 그래. 없어. 아무 수도 없고요. 수 그냥 없어. 궁금해서 보시긴 했죠? 안 보신 것 같아요. 말하기 두려워 라이너 때문에. 왜 무서워하세요? 하던 대로 하세요. 미치광이처럼 하시라고요. 쓸래. 방청객은 출연료 안 나와요, 형님. 나가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 이거. 해야지. 근데 저는 저도 이제 뭐 평론가니까 평론가스럽게 얘기해야죠. 오. 이 영화는 카메라 웍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카메라의 움직임. 이건 이제 다른 한국 영화하고 좀 비교해서 보시면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정서를 전하는 방식에서 카메라가 어떻게 프레임을 짜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사실 그게 영화예요. 영화라는 건 카메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화는 카메라다. 대사가 아니라 대사뿐만 아니라 카메라도 분명히 내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카메라가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영화에서는 일반적인 이런 휴먼 드라마적인 영화가 자주 구사하는 눈물샘, 콧물샘을 자극하는 그런 방식의 카메라 웍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물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네. 표정조차도 잘 안 보이게끔. 뭐 가늠해 봐라 이거지 관객들. 니들이. 네. 저 사람은 어떤 심정이겠니? 한번 가늠해 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말하는 사람의 뒷모습을 쭉 따라가면서 찍거나 네. 이쪽 사람이 대사를 치고 있는데 거긴 문으로 가려져 있고 듣는 사람 얼굴만 나온다든가. 야, 뭐 이런 그 카메라 워크가 상당히 이 앤서니 이 심이 네. 이런 부분의 연출에 굉장히 신경 많이 썼다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 최강희 씨가 한 평 중에 가장 훌륭한
그래요? 최고네요. 최고예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평론을 사운드, 평가하시네. 와 최고예요? 사운드, 음악 연출까지 이렇게 섬세할 수가 있나 와. 싶고 그런데 그렇다고 카메라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기만 하는 건 아니고 네. 필요할 땐 또 아주 잘 필요할 때 다가가서 들어가죠. 클로즈업으로 네. 들어가서 필요할 때 들어갑니다. 아들과 엄마의 그러한 아주 갈등의 모습이라든지 와. 조화의 모습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포착해 주죠. 그래서 야. 카메라 웍, 사운드 연출 이런 점에서는 제가 볼 때 뭐 미나리를 좀 능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이 메타 평론입니다. 네. 평론을 평론하는. 네네. 저는 미나리보다 이 영화가 좀 전창희 더 선배의 끌렸어요, 메타 사실은. 평론이 네. 이토록 아름다울 줄은 몰랐어요. 메타의 메타 평론입니다. 메타의 메타. 와 너무 좋습니다. 메메타 하고 있어? 메타. 야 너무 자 이제 좋습니다. 라이너의 반곡이 또 들어오나요? 와.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카메라 무빙이 좋은 거는 네. 사실입니다. 오, 그래서 그래? 두 분의 말씀이 너무 전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웬일입니까 오늘? 왜 그러냐면 이게 네. 처음에 예를 들어서 동현이가 교실에 와요. 그러면 이게 다른 게 뭐냐면 동현이의 시선이 반영돼서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교실을 한번 보여줘요.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동현이의 심리를 아래에서 약간 비스듬하게 찍어서 그 위치에 혼자 덜컥 남겨져 있는 동현이를 딱 보여주거든요. 어떠한 설명 없이 카메라로도 그런 표현이 가능한 거고 아까 멈춰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성추행 당하는 장면이 있어요. 엄마가. 엄마가? 네. 공장에 뭐 이렇게 있으니까 심각하다고 보기는 조금 그러니까 별로 심각한 일은 아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보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그러니까 공장에서 근데 불편한 거예요 그거. 아, 그렇죠. 물 들어왔어요. 물 들어왔는데 백인 중년 남성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뭐야, 이게. 뭐 이렇게 받아서 가는데 갈 때 되니까 엉덩이를 여성이잖아요. 탕탕 쳐요. 그래. 가는데요. 그게 그냥 치고 그러니까 소영이 이렇게 가요. 거기서 카메라는 그거를 관찰만 하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저쪽까지 가요. 자기가 무슨 일이 당했는 그 순간에는 판단이 안 돼요. 어안이 몽롱하지. 거기 가갖고 가만히 있다가 돌아와. 그렇지. 돌아와서 다시 한번 내 몸에 손대면 가만두지 않고 이 영화의 뛰어남입니다. 그거 뛰어남입니까? 그거를 왜냐면 딱 보여주는. 네. 그게 너무 멋있어. 네. 그러니까 보통은 네. 참아야 되잖아요. 그런 추행들을 달게 받는 게 일반적인데 감수하는 이 거겠죠. 영화는 처음에는 저항하는군요. 네, 그러다가 결국에 자기 의식적으로 그리고 아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시키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뛰어난 아까 디테일을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그 그거. 망설임을 잡아내는 한 네네. 순간이 있어요. 거기 가서 혼자 잠깐 멈췄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욱하는 감정도 들고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걸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장면들을 아주 잘 잡아낸 영화입니다. 오해가 있을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 불편하지 않을 정도라고 말씀드린 건 우리가 이걸 필름으로 보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 아이 그래. 라고 아유. 말씀드린 거예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네. 있을 수 있어요. 네. 아이 그만해. 그리고 다들. 저 여기다 좀 한마디 붙이고 싶은데. 그만해 너도.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그만하라 이 영화에 그러면 대해서. 어떡해요. 그게 아니라 아니 무슨 MC 가 이렇게 앙심을 품고 아니 진행을 내가 좀 합니까? 약간 체력을 좀 많이 소진해가지고 빨리 좀 약식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이거 그야말로 내 네. 속마음이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제어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반발과 비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네.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어. 재밌게 봤는데 굉장히 잘 만든 TV 베스트 극장 정도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스케일이 크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감독분들께서 테렌스 멜릭 병이라고 있어요. 예? 뭐요? 테렌스 멜릭 감독이라고 테렌스 멜링 누구예요? 영화 감독이요. 네. 영화 감독인데 이 사람이 골든 아워라 그래가지고 해가 지기 직전에 30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황금빛 빛이 이렇게 온 세상을 물드는 그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만 영화를 찍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작 나오는데 한 10년씩 걸리고 이래요. 이 양반이. 예. 그 장면 최근에 좀 빨라졌는데. 잡기가 어려우니까. 예. 그리고 테렌스 멜릭 영화의 냄새가 아주 진하게 풍겨 나오는. 최근에 제가 마블 영화 중에 이터널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터널스. 이터널스요. 예. 이터널스를 보면서 왜 히어로 영화를 보는데 테렌스 멜릭의 냄새가 나지? 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아마도 요 감독도 테렌스 멜릭스러움 그리고 미나리가 개봉한 다음에 2년 있다가 이 영화가 나왔단 말이에요. 미나리 베꼈구나. 아니 베꼈다라는 말은 좀 그런데 이걸 아니, 가정사를 준비하고 어떻게 베껴? 네네, 준비하고 네. 있는 과정 중에 네. 미나리가 나와서 네. 일대 충격을 먹었는데 네. 근데 영화를 보니까 음. 좀
다르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네. 이제 만들었고 네. 나름대로 또 평가를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은 미나리가 2년 먼저 개봉했고 이 영화의 스탠스 그리고 이 영화에 다루고 있는 주제,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나리와 지나칠 정도로 흡사하기 때문에 보면서 생각이 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흡사하다는 건 동의할 네. 수 없고요. 동의가 생각은 나지만 너왜 말 제가 그렇게 볼 때 하냐 임마. 설정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처리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한 줄로 무식하게 줄이면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정착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식하게 줄이면 대부랑 미나리도 같은 얘기죠. 그런데 영화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유사점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관객의 입장에서는 미나리를 재밌게 보신 분은 약간은 봤던 얘기를 다시 본다라는 느낌이 드실 것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이야기 스케일 자체가 크지 않고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영화 사이즈인가? 이 영화, 이 스토리가 영화 사이즈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TV 사이즈. 왜냐면 이거 16mm로 찍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그 작게 찍었지만 큰 이야기를 보편적 그렇지. 이야기를 본인이 보편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작게 찍었음에도 그런 보편적 이야기를 전한다는 점에서 영화의 흠이 오히려 담겨져 있다고 할 수 그렇지. 근데 그걸 못 봐요. 제가 네네. 너무 어려서. 아니 본 게 아니고 제가 아니 쟤는 못 봐요. 큰 영화 엄마랑 중심으로 아들 이해해 주세요. 제가 잘 못 봐요. 애가 엄마랑 어려워서. 아들 얘기는 보편적이기도 하지만 흔한 얘기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흔한 얘기죠. 당연히 흔한 얘기죠. 다 네, 엄마 있으니까. 못 봐. 그런데 네. 제가 볼 때 이런 모자 관계의 영화가 진짜 흔한가?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희귀하죠. 네네. 저는 이제 비슷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아들이 뜻밖에도 그 캐나다에서 계속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후반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엄마와 고향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잠깐 다녀가요 한국을. 그때 이 아들이 그 취하는 그 행동 이런 걸 보면요, 언행을 보면, 저런 가능성이 가능한가? 그게 아마 이제 감독의 자전적인 그런 거를 가능성이 네. 가능한가?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봐요. 저건 또 못 알아듣네. 이해가 시적 안 가죠. 표현 너는 시적 표현을 모르니? 모르지, 난 시인이 아니니까. 아이고 그러면은 아니 이렇게 평론하는 시인 자. 네. 자 그게 아니고 네. 보통 애들이 가능해. 목도 아프신데 그것까지 다 해야 되니? 아니요 괜찮아요. 서양에서 성장하는 애들은 잠깐 잠깐이다. 서양에서 성장하고 오는 애들은 적응을 못 하잖아요. 네. 그리고 노력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이제 우리가 수구 초심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호기심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보지 못했던 아버지, 죽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리움도 있었고, 그래서 그 작은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조금씩 느껴가는 그 과정이 삼삼한데 그거를 만약에 흔한 거고 별거 아니라 그러면 어린 저는 거죠. 무슨 영화를 아니 누구나 성장하면서 자기 그런 가족을 부정하다가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감성이라는 건 이 부분을 건드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이 영화의 불만이죠. 물론 수많은 관객들이 좋아하는 영화니까 뭐 관객상 받았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불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 인물들의 행동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 가운데 이 영화는 뜬금없이 계속 배경을 비춰줘요. 막 해가 산속에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아름답죠. 16mm를 찍어 놓으니까 먼지 날아가는 것도 보이고 잘 보이고 아름다운데 나는 인물에 집중할 거면 차라리 인물에 집중을 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하게 전달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냥 대놓고 풍경 영화 찍을 거면 그렇게 하시든가. 요게 좀 애매하다. 그 해의 의미를 못 읽냐. 해피투게 왕가희 감독의 해피투게더에서 왜 그렇지. 처음에 이구아스 폭포를 보여줍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지금 얘기. 너무 당황스럽네. 진짜 말하셨네. 거의 없다의 그 동안의 그 전문적인 수준이 한 방에 무너지는. 그냥 무너졌어. 끝. 근데 이제 오늘부로 끝. 네. 거의 없다의 그 영화를- 관점도 일리는 있어요. 아니 근데 풍경 영화라고 말하는 거 이렇게 자체를 보는 지금- 관객들도 다수 많을 거예요. 아니 뭐 그러니까 저는 네. 일반 관객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관객상 일반 관객 아니잖아요, 관객상. 네.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네. 그 모성의 이야기 너무 흔하지 않나. 이런 것들인데 아니, 여기는 왕가희 감독이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영화 이야기와 상관이 있는 장면들이고요. 여기도 상관이 있죠. 예, 상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뜬금없이 산속에서 해 뜨는 장면은 왜 보여주는 뜬금없지 겁니까? 않다니까. 그 해의 의미가 아니, 도대체- 있잖아. 네. 해의 의미. 전혀 머리를 쓰지 않고 영화를 봐.
가슴 없는 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머리가 거의 없어. 머리를 이해가 안 안 써. 가네. 머리가 정말 이 어르신의 너른 아양 아니겠습니까? 의견이 이해가 안 요즘 애들 간다고. 머리 안 써서 큰일이야 진짜. 아. 왜 영화를 그냥 눈으로 들어오는 것만 계속 받아들여. 요즘 애들로서 얘기를 하자면 요즘 애들 머리 잘 쓰고요. 네. 머리를 안 써. 근데 머리를. 이게 지금 제가 거엽다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어떻게 실드를 쳐줘야 되나 생각을 계속했는데, 근데 약간 공감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안 되면 말아. 좀 있는 거예요. 거의 없다에 공감하기 어렵다. 공감하기가 어려운 게 그렇지. 쟤 이게- 오늘 박살 내. 아니 박살을 내는 게 아니고 네. 이 배경이 갑자기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터널스는 굉장히 공감해요. 이터널스는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게 이 어떤 뭐 우주의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자연을 보여주는 것까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너무 과하다는 거죠. 쓸데없고. 근데 이 작품에서 이 나오는 풍경이라든지 다 필요해. 태양 한 이런 장면 한 것들이 장면 다. 완전히 볼 없어, 필요했나? 없어. 혹은 이 작품의 흐름을 막을 정도였나?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좀 공감하기 어렵다. 그렇지. 그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자연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이 영화가 처음에 보여주는 자연은 한국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캐나다가 주로 무대잖아요. 캐나다의 자연을 보여주지 않아. 한국에서 해 뜨는 그 자연을 보여줘. 와. 근데 그거는 나레이션이 또 나오는 배경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예, 예. 아까 라이너가 줄거리 소개할 때 많은 부분이 그 나레이션으로 추적돼 버리거든요. 네. 무슨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수미상관처럼 마지막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 나오는 자연은 한국의 자연이에요. 아. 야, 한국의 엄청나다. 자연에서 시작해서 엄청나다. 처음에 시작은 캐나다였는데 와 여기는 한국이구나. 엄청난 깨달음이군요. 아니 왜 왜 이거 이거 그냥 그냥 삐뚤어졌어요? 주인공이 가는 길만 따라가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귀를 좀 제대로 들어! 머리도 안 쓰고 귀도 안 내가 써요. 한국의 자연이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했어. 처음에도 한국의 자연이고 마지막에도 한국의 자연이잖아. 그렇지. 수미 쌍관이란 단어까지 그 썼잖아. 엄마의 고통이 잉태된 곳이 한국의 자연이야. 그렇지. 근데 그 엄마가 그 매듭을 이렇게 탁 하잖아요. 자기 아이를 위해 그렇지. 마지막에 한국에 돌아와서 거기서 보는 자연도 한국이야. 그 자연은 엄마지, 맞지? 그렇죠.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그 그래서 엄마야. 엄마의 고통이 자연이 엄마야. 만들어진 잉태된 한국의 자연을 보여주고 거기서 그렇지만 그것이 그 고통이 엄마의 고통이 너의 뿌리다. 그렇지. 네? 그러니 가서 해결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 중후한 메시지를 못 읽고 그렇죠. 동현이가 캐나다 이제 돌아가서 네. 그 머리도 깎고 그런 것처럼 새 출발해서 아마 훌륭하게 잘 이겨내면서 성장하지 않을까. 동현이가 한글도 제대로 구사를 못하는 애가 한국에 가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와 나도 삼촌이 노란 머리 뭐야 이상하네. 삼촌 아니고 작은 아버지. 삼촌 결혼하면 작은 아버지거든. 아예 저 뿌리도 없는 놈 저거 정동이 주고 너. 저 족보도 없는 네, 놈이에요. 작은 아버지. 족보 뿌리가 없어요. 네, 네. 뿌리가. 예. 작은아버지가 족보는 있겠죠. 족보도 없는 놈이야. 작은아버지가 바꿔줘요. 그러니까 삼촌 하니까 작은아버지다. 예. 바꿔줘야 장면이 굉장히 나오죠. 중요한 장면입니다. 네. 그 장면. 네, 네. 아니 뭐 네 그래요. 뭐 여기서 더 얘기했다가 거의 없다는 뭐 네. 어쨌든 100점짜리 영화를 딱 상정해 놓고 네. 거기에서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그 없는데 감점 평론은 좋은 게 네. 아니에요. 그런 감점 평론. 쪽으로 이제 네.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맞아.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 예, 그거는 뭐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는 이 영화는 죄송한데 저에 대한 평가가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메타비평입니다. 시대 정신은 메타비평입니다. 아니 뭐 의견이 다르면 갑자기 머리를 안 쓴다고 하지를 않나. 야이 평론가 어르신들이 정말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말이 막히면 바로 인신공격 들어가는.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그죠? 인신공격을 했어요? 어디 당신의 인신을 공격했냐고 우리가. 대단히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인물들의 감정선이 좀 뚜렷하게 그러니까 드라마타이즈로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신작. 아니 얼마든지 네. 이 영화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네. 마음에 안 들면 그런 뭐 근본 지적된 없는 놈이 부분에 되는 대해서 또 거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네. 의견을 내는 네. 거예요. 근본 없고 알겠습니다. 머리 안 쓰는 놈이 될 거니까 얘기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덕체 안 맞게 잘 삐져? 아니 왜 형만 삐지라는 법 있어요? 네. 여기 사실 매불쇼 하다 보면 캐릭터가 다 똑같아져요. 쪼잔해지고. 네, 악에 바치고. 네. 근데 저는 다음 달이 그 가족의 달이잖아요. 아 가정의 달. 그래서 이 영화 좀 가정의 달에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특히나 부모님이 이게 생존에 계신
네. 생존에 계신 분들이 많이 보습니다. 아 그러면 부모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어머니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아.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그래요? 만들어요. 상영관 네. 별로 없으니까 평일 오전에 가셔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삐뚤어졌네. 모르겠어. 나도. 뭘 던져. 나도. 오늘 다 꼴 보기 싫으네 그냥. 저 새끼는 놔두라고요. 네. 라이스보이 네. 슬립스. 자 그러면 추천작? 주말 추천작은 네. 그야말로 제목 수준에서. 아 나도 하나 있는데. 정영희 씨. 하나 있는데. 그럼 정희 씨 먼저 치고 나도 가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그녀의 조각들이라고. 이번엔 확실하지? 저 넷플릭스에서 있어요. 그녀의 조각들. 뭐냐면 이건 올려 드립니다 저희가. 네, 그 아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아내와 남편인데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집안에서 출산을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출산을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제 조산원 같은 데서 누굴 보내줘 갖고 아 삼파. 네, 집에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그 이제 잘못됐어. 아.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충격이 크겠죠. 잘못됐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사망하게 돼요. 아. 네, 그래서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남편과의 관계 혹은 뭐 그 또 장모와의 관계 여러 관계들이 이제 좀 틀어지지. 틀어지고 네. 또 이제 뭐 법정으로 간에 만에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겪게 되는 일들이 이제 나오는데 중요한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아이를 갖기 전과 아이를 가지려다 이제 실패하게 된 그 상황에 그 여성 자체의 변화는 없잖아요. 네. 장황하다. 똑같잖아요. 자 너무 메타 평론 해보시죠. 똑같은데 네. 마치 그 우리가 병 한번 깨지면 그 병의 조각들을 다시 이렇게 아, 고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고치기 것처럼 어려워. 아마 그녀의 조각들이 그런 아. 건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면서 제가 좀 굉장히 좀 재밌게 봤던 건 어쩌면 이 영화를 쭉 보니까 어쩌면 그 여성은 혹은 뭐 전체 여성이라고 평해도 괜찮습니다. 그 병이 깨진 조각들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조각들로 이루어진 게 그 여성 혹은 여성이라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걸 못 하고 나니까 그 출산을 실패하고 나니까 뭐 하나 되는 게 하나가 없어.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여자는 그 출산을 해야 적당한 나이에 결혼을 해야 되고 적당한 나이에 출산을 해야 되고 이 아이를 키워야 되고 이런 모든 조각들로 이루어진 게 여자라는 건가?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영화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영화 굉장히 좋았다. 그 여성 비하 발언 뭐 얘기 아니죠. 이게 오히려 약간 페미니즘 영화 같아요. 정영진 씨 얘기 이해하셨어요? 아, 이해가 돼요? 뭐 그냥 이제 형이 박살 날 차례가. 내가 나 혼자만 너무 재밌게 봤어. 특히 여배우 머리가 연기가 있으면- 아주 발군이죠. 네. 아주 바네사 컵이죠. 바네사 컵이. 다 봤어? 아카데미 좋은 후보도 배우예요. 오르고 그랬었는데 아, 이 영화 진짜 재- 발군입니다. 재밌게 영화- 보셨죠? 네, 영화 굉장히 재밌게 와, 봤습니다. 또 도와주시네. 네. 나도 제가 설명을 네. 잘못했네. 설명이 조금 너무 좀 길긴 했는데 네. 삶의 그지 같다 따는 네, 방이 머리가 있습니다.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아 머리가 있으면 그런 설명이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 최강이. 아니 아. 뭐 저렇게 길고 장황하게. 장황해. 아 죄송합니다. 네. 짧게 설명 못. 아 핵심만 가야지, 네. 그죠? 네. 핵심만 보여주세요, 형님이. 아 보셨어요, 근데? 안 봤죠. 아유. 별로 누구랑 안 얘기를 하냐? 봤으니까 별로 그렇지. 보고 싶게 만들진 않잖아. 보고 싶은 아유. 마음이 안 들어. 네. 아니 누구랑 우리 얘기를 매부쇼 하냐? 시청자들도 안 봤으면 이 정영진 씨 소개 듣고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아 그거는 뭐 좋은 별로 보고 표현입니다.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보고 싶은 생각이 안 이건 듭니다. 제가 좀 설명 부족했던 것 아 같아요. 그건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 앞으로는 좀 준비된 발언만 해주시기 괜찮아. 바랍니다. 괜찮아. 어차피 뭐 정영진 씨는 영화 평론가 아니잖아요. 네. 아 네. 뭐예요? 아니, 수준을 아예 일반인이죠. 나눠버리는 거예요? 아 일반인. 아 일반인. 우리 정도 돼야 뭔가 학교 선민의식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 우리는 직업적 영화 설명 관계- 얼마나 잘하나 보자. 자, 최강희. 최강이 좋습니다. 뭐야? 야. 자 다들 자 조용 다 들어와봐. 자. 아,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 101회 또 11번째 영화입니다. 그 셋네 이제. 아니 뭐 저는 몰랐는데 10번째라고 그랬는데 우리 작가님이 11번째라고 11번째. 수정해 줬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많은 분들이 듣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본 사람은 적을 것 같은 20세기 최고의 걸작 중의 걸작. 이게 이제 본 사람이 적다기보다 끝까지 본 사람이 적죠. 3시간 2분짜리 영화인데 네. 바로 자. 대부를 만든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또 하나 역작이죠. 1979년작 지옥의 묵시록. 지옥의 묵시록. 어퍼클립스 나우.
왜 웃어 영화 얘기 영화 제목 야, 일단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정말 재밌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간을 견뎌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좀 20세기 영화들이 끊임없이 우려먹고 있는 영화예요. 아마 전쟁 영화에서 이 영화에 대한 오마주가 없는 전쟁 영화도 찾기 쉽지 않을 제가 거고. 보기에는 길지 않을 겁니다. 예. 3시간이. 그러니까 느낌상. 영화 네. 역사에서 제가 뽑는 최고의 전쟁 영화가 네. 한 3편 있는데 네. 그 가운데 하나가 제 탑이 지옥의 묵시록이고 오. 그 다음에 이제 풀메탈 자켓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스탠리 큐브릭, 네, 스탠리 큐브릭 감독 영화, 장자크 하노의 에너미 앳 더 게이트. 에너미 앳 더 에너미 앳 더 게이트. 게이트. 요 세 편이 최고의 최고예요? 전쟁 영화입니다. 아. 근데 그 가운데 한 편이니까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죽기 전에 안 보시면 네. 조금 내가 헛살았다 이런 생각이 헛살았다까지 가. 헛살았다까지 그리고 갑니다. 나중에 이제 임종 맞으실 때 내가 지옥의 묵시록을 봤냐? 아버지 못 보셨어요? 헛살았다. 연기 평론가. 형이 관 역할은 잘하네. 내가 관 역할 잘해. 우리 정도 돼야 빡. 빡 오네. 빡 오잖아. 전영진 씨의 설명하고 다르지. 이게 평론가의 평이하고 이게 아니 이런 게 평론가야. 아니 뭐 그냥 죽기 전에 최강의 평입니다. 죽기 전에 아니, 뭐 이게 이게 임종 평론이라고. 아니,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액션 평론이고 임종. 우리도 네. 저 라이너는 네. 또 난 지난번에 깜짝 놀랐네. 이배속 평론. 이배속 평론. 화제가 됐습니다. 전무후무한 이배속 평론. 화제 아니, 근데 됐어요. 뭐 오늘도 좀 그거-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많은 영화들이 오마주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미군이 그 베트남 마을을 습격하는 장면이에요. 그 습격하는 장면 물론 베트남전이야 이게. 배트공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냥 일반 마을을 가서 걔네들이 학살을 저질러요. 베트남전.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곡이 흐릅니다. 바로 바그너의 노래가 흐르는데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제 3막에 있는 발키리의 기행이라는 곡인데 유명한 거 맞지? 엄청 유명한 곡이에요. 이거 들으면 바로 알아요. 근데 이게 영화 예술에 있어서 근데 영화 예술에 있어서 굉장히 음악 평론. 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왜 그런 순간이냐면 음악이라고 하는 예술은 다른 예술이랑 다르게 주연이 아니라 조연도 할 수 있는 배경도 할 수 있는 예술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그 학살하는 장면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합리와 이성을 벗어던진 얘네들이 광기에 차서 그냥 죽음의 냄새를 맡고 와서 피를 흩뿌리는 그 장면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들의 광기의 이 본성을 딱 잡아내는 게 바로 이 노래예요. 이 발키리의 기행이 딱 들어갔을 때 지금 미군 애들은 마치 자기들이 벌이는 학살을 마치 전장의 발키리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폭로해 주는 장면이에요. 그게 이제 로베르트 유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킬고어 대령인가 그렇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쫙 헬기가 떠요. 헬기 그 한 편대가 쫙 뜨니까 쉐리 댄스 딱 이래요. 춤 한번 쳐볼까? 그래서 그 음악을 딱 틉니다. 빰빰빰빰빰 하면서 이제 그게 헬기 한 편대가 쫙 이제 그 민간인 마을로 다가가서 그러니까 마치 음악 더욱 웅장하게 울려 퍼지죠. 그러니까 전쟁을 어떻게 내가 보니까 정영진 보란 듯이 일부러 이거 막 하는 거 같아. 아니 저기서는 사람이 죽고 있는데 정영진 보란 듯이. 여기서 사람이 죽고 있는데 얘네들이 음악 감상하면서 아웃스탠딩 이러면서 간다고요. 그 잔혹함. 예, 그래서 예. 그 음악이 나오는 장면은 무조건 다 이 지옥의 묵시록의 패러디입니다. 그리고 막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에서도 시즈탱크 갈 때 이 노래를 그 캐릭터가 해요. 그래요. 이게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광기를 보여주는 세 가지 장면이 있죠. 첫 번째가 지금 이 발키리의 발키리 비행이고 두 번째가 풀메탈 자켓에서 이제 헬기를 타고 날아가는데 그 헬기 기관총 사수한테 물어봐요. 여자나 아이도 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기관총 사수가 더 쉽지. 걔네들은 움직이지 않거든. 이런 대사를 치는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네. 후반부에 나온 장면인데 이 그런 풀메탈 장면들이 자켓에서 제일 뛰어난 네. 장면이죠. 그런 장면들이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부렸던 광기에 대해서 미국인들 스스로가 반성하고 있다라는 약간 위선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반성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강렬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말론 브랜도가 잠깐 나오거든요. 잠깐이 아닌데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전체에서는 잠깐이잖아요. 예. 3시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잠깐이죠. 그게 무슨 세 몇 시간 시간 중에 나오는 게 한 시간.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시계 재반이 한 한 시간이 시간 아니고 그래서 자식아. 그걸로 그냥 잠깐입니다. 또 죽이죠 이 영화가. 그래서
회자될 수밖에 없는 영화고 네. 추천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는. 이게 말 그대로 전설적인 영화라서. 네, 정윤 씨 평론이 무엇인가 잘 보셨죠? 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오케스트라 평론 아니, 보여드릴게요. 전 세계 어느 평론가가 그렇지. 방송 나와서 지옥의 묵시록을 설명하면서 와, 빰빰빰빰빰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평론하겠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네. 굳이 어떤 평론가도 하지 않는 일이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분입니다. 평론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어요. 패러다임 바꿨습니다. 고맙습니다. 죽음의 묵시로. 네. 지옥의 묵시로. 네. 지옥의 아 이거 아까 아포칼립스를 어퍼칼립스라고 해서 어퍼컷 맞고 죽은 줄 알았잖아. 그래서 제가요? 죽음의 묵시록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텀블러가 딱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죽음이겠지 해서 쑥 봤는데 지옥이네. 장단컨대 다음 주에 이 영화 또 추천해도 모릅니다. 아그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나 제일 진짜 알겠습니다. 그럼 뭐 미치겠네. 다다음 주쯤에 제가 한번 하는 걸로 하죠. 돌아가시면서 헛살았다 하지 말고 빨리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잠드실 텐데. 자 지옥의 묵시로 네, 다음 영화 추천 또 받았고요. 가보죠. 자 우리 그러면 정칸일 선생님. 네. 사실 지난주에 개봉한 영화고 지난주에 이 영화를 세 분이 소개해 주기를 바랐는데 네. 조닉4로 가셨죠? 네. 저 인도 영화 라스트 필름 쇼입니다. 아, 뒤끝이 좀 있나 아니, 보네요. 뭐, 네. 저는 이 라스트 필름 쇼를 보면서 라스트 필름 쇼. 영화를 그러니까 신기하네. 시네필이라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파벨만스가 가지 못한 길을 간 영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영화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감동적이고 재미나고 설득력 있게 어린 소년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가. 그래서 사실 이 영화가 이제 그 시네마 천국과 많이 비교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규모나 이런 점에서는 좀 약해도 그 영화적 속내 이런 거를 보면은 그 정서적 표현 이런 거는 훨씬 뛰어난 영화 아닌가. 네. 그래서 결국에 영화라는 건 빛의 오락이고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도 시골 마을에서 사는 소년이 빛에 네, 빛. 빛.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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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는 기본적으로 빛의 예술이고 네네네. 오락이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데 영화에 빠져서 이제 꿈을 꿔가는 과정. 끝내 그 영화는 그 잡것들이나 하는 것이다라면서 끝내 끝까지 반대하던 아버지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아들한테 그래 너의 미래를 펼치기 위해서 마을을 떠나라는 그 과정이 그때 정말 또 춤 한번 추겠군요. 그런데 음악. 이 영화는요 일반적인 인도 영화랑 좀 다릅니다. 춤 많이 안 여러분이 춥니다. 이제 춤 안 춥니까? 딱 한 번. 네, 볼리우드, 발리우드 영화들은 기본적으로 춤과 노래가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저 힘듭니다. 이 영화는 이 영화 속에서 네. 그 수많은 인도 영화 인용되는 인도 영화들에서는 춤과 노래가 나오지만 네. 이 영화 자체에서는 그런 식의 관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네. 사실 제가 계속 여기서 얘기했던 그 RRR이라는 넷플릭스 볼 수 있는 네네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인도 영화에 대해서 요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영화는 다른 또 어떤 향취를 가진 아주 진짜 추천할 만한 인도 영화이지 않은가. 굉장히 그 사실감이 뛰어나고요. 네. 그 어린 이 소년들 특히 주인공 소년을 비롯해서 이 소년들의 이 연기 정말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힙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건 네. 영화의 어떤 물질성 영화의 물질성 또는 영화 매체가 갖고 있는 기술성 좀 어렵네요, 이런 것들을 말이. 아니 뭐 영화 기본적으로 기술의 그 산물이고 짜증은 좀 하잖아요. 삼가 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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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단순히 그냥 센티멘탈하게 그냥 영화를 좋아하는 소년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네.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영화를 사랑하는가 네. 하는 방식까지 보여주는다는 점에서 알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추천할 만한 영화다. 이런 이 생각이 영화는 듭니다. 저도 엄청 추천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덧붙일 시간은 없습니다. 네. 좀만 좀 그- 붙이죠. 네, 한번 붙여주세요. 네. 또 바로 이렇게 쓱 나가니까 민망하네요. 네, 시간이 좀 많이. 네, 아니 지나서. 이 영화보다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가 하나 있어서 네. 여러분들도 영화 보실 좋습니다. 때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영사 기사가 주인공인데 너희들 3시간짜리 영화에 검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검은색 필름이 몇 장이나 들어갈 것 같아. 3분의 1이야. 검은색이? 그러니까 그 필름과 필름이 넘어가는 가운데 껴 있는 까만 필름이 네. 빛의 반사. 이거 설명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그 전체 영화 필름에서 이건 이제 영화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필름 영화에 대한 사랑에 더 가깝거든요. 그 필름의 3분의 1은 검은색 필름이다 이거예요. 없는 화면이라고. 네. 근데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제가 드는 생각이 딱 그거였어요. 저 멍청이들은 3시간 동안 사실은 2시간만 총천생 영화를 보고 1시간은 시꺼먼 화면을 보고 있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이거 딱 듣자마자 든 생각이 야 사람 인생이랑 비슷하다. 우리가 24시간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8시간은 자잖아요. 8시간은 우리 눈은 뭘 보는 게 아니라 감고 있잖아요. 감고 있죠. 네. 그렇게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라는 매체에 이 주인공의 인생이 얹혀져요. 그리고 이게 보편성을 획득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얹혀져요. 그러다 보면 이 소년의 경험이 내가 처음에 영화와 사랑에 빠졌던 경험하고 중첩됩니다. 그런 경험을 시켜주는 영화예요. 네. 왜? 아니 좀 그 지상파 라디오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평론입니다. 아, 이거 실망스러워. 식상해. 이거 많이 실망스러웠어. 저보다도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매불쇼답지 않았어요. 너무 좀 멋부리려고 했던 것 같아. 왜 그래? 아니 왜 그래요? 왜 그랬어? 뭐. 아니 근데 이건 얘기 좀 이유가 있을 아니, 거 아니에요. 그 심리 상태가 뭐야? 왜 멋을 부리고 싶었습니다. 왜? 네. 왜 내가 지금 뭔가 소외받는다고 생각해? 아니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 아니 뭐야? 아니면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지금 방송을 보고 있다. 뭐야, 임마? 사랑은 여기 새끼야. 뭐 그렇게 임마 멋을 부려, 임마? 이 자식이. 뭐 하나 잡으니까. 심지어 대답을 듣지도 않는다. 대답을 해, 임마. 대답해? 다음 시청자 한번 가볼까요? 네. 저 그냥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저 왜냐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네, 진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터미널이라는 영화. 톰 행크스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본 그 터미널 맞아, 맞나? 맞아. 네, 터미널에 사는 거. 네. 나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봤으면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그 공식대로 가더라고. 그렇죠. 우리가 그 공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 공식을 또 흉내낸 작품들도 많이 너무 나왔기 많이 본 것 때문에. 같아. 네. 근데 뭐 안 보신 분들이 재미가 옛날에 봤으면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좀 형 너무 그 공식대로 그냥 대입하니까 지금 최욱 씨가 네. 전곡을 찔렀는데요. 전곡. 스필버그가 세계 최고의 감독인 건 맞지만 네, 공식이죠. 기본적으로 영화가 굉장히 독식적이고 공식적인 거 맞죠. 그래서 최고의 경지를 네. 못 보여주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명성에 비해서 제가 파벨만스도 영화가 파벨만스.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명성에 비해 조금 좀 아쉽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 터미널도 그런 영화죠. 애초에 터미널이 그렇게 대작을 만들겠다는 욕심에서 출발한 영화가 아니고요. 재밌는 소품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실화 바탕이잖아요. 네. 실화를 가지고서 영화를 만드는데 이 작은 영화를 만들어도 재밌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 안 했어. 일부러 저러지 지금. 거의 없다. 거의 없다 해야 돼. 네. 야, 시간 거의 없습니다, 진짜. 네, 제목 수준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케빈 인 더 우즈 호러 영화입니다. 케빈 인 더 우즈 네, 호러 영화. 끝입니다. 이거는 제목이잖아. 제목 수준으로 하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호러 영화 장르까지 얘기했잖아. 오늘 뭐가 좀 약간 꼬였어? 많이 꼬여 아니, 있습니다. 네. 케빈 인더 우주 이거 되게 재밌다고 했는데. 이게 그래요? 제가 얘기 더 해요 말아요. 네,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수역 귀신을 보고 나서 잘 만든 호러 영화에 대한 갈증이 좀 일어나가지고 이 영화 보면서 풀었거든요. 풀었어요? 근데 네. 진짜 옥수역 귀신 보면은 네. 그런 생각. 뭔가 좀 네. 풀고 싶군요. 네. 음. 진짜로 제대로 된 호러 영화 보고 싶다. 혹은 아니지. 호러 영화 매니아들을 위한 호러 영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호러 영화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런 분들은 보지 마시고. 그럼 난 안 돼. 나는 싫어. 진짜 까다롭게 보내 진짜. 아니, 진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이거 돼. 뭐 깜짝깜짝 놀래키는 거예요? 놀래키는 장면이 없지는 않은데요.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게 아니에요. 관객을 무섭게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아니고요. 네. 호러 영화를 네가 좀 즐긴다면 한번 와서 이 세계의 법칙을 깨는 재미를 느껴봐. 이게 또 멋있게 말한다고 뭐라 그럴 거야? 그 별로 안 멋있었는데. 일상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좀 첨언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 공포 영화는 특히나 장르적 문법, 그렇죠. 규칙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그리고 어떤 장면이 나오면 이제 장르 영화 매니아들은 특히 공포 영화 매니아들은 다음에 이건 이거다. 바로바로 알 수 있고 이건 어떤 오마주다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깨주는 재미가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아는 사람이 보면은 더 재밌게 즐길 수 아까 있어요. 최욱 씨가 그랬잖아요. 너무 법칙대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네. 법칙대로 돌아가는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재밌어요. 그렇군요. 여기 뭐 타겟 도착, 시스템 작동을 시작합니다. 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대사예요? 뭐가요? 타겟 도착, 시스템 작동을 시작합니다. 예, 전혀 의미 없는 대사예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공포 영화 관객들은 그러니까 매니아들은 어떤 왜 올렸어?
내 망신 당했잖아 저 자식한테. 야 내가 쟤한테 망신 당해야겠냐? 이거 왜 올렸냐? 아유 내가 쟤한테 망신 당해야겠어. 아니, 대사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정말 신중하셨네. 정말 저 그 올린다고 다 읽냐 그걸 또. 이건 뭐 거의 뭐 콜롬비아 픽처스 뭐 이 정도밖에 의미밖에 없는. 미안합니다. 네. 아니 뭐 좀 놓쳤네, 그걸. 미안합니다. 네. 아 꿀잼인데 놓치셨어. 네, 미안합니다. 네. 다시 보기를 보지 뭐. 네. 아 영화 좀 보세요. 아니 내가 딱 얘기하려고 하던 찰나에 뭔가 네. 상황이 벌어졌는데 놓쳤어요. 아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아휴, 하여튼 네 분들 고생 많으셨고 야 지금 거의 얘 다 잡았는데 진짜. 이거 하나로 완전히 망가졌어. 지금 얘 거의 다 잡았거든 지금. 이거 하나를 이웬 망신이야. 아유 저 작가 저거 진짜 저. 다 오늘 거의 다 잡았거든 진짜. 숙동 지금. 아 큰일 날 뻔했네. 작가님 거의 무릎 감사합니다. 꿇기 직전이었는데. 자, 하여튼 오늘의 아쉬움은 여기서 달래시고 알겠습니다. 갑시다. 그냥 뭐 제가 또 자기 전에 쓱 한번 암살 또 한번 봤는데. 암살? 암살 또 한 번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 암살. 추천합니다. 아 최동훈 감독의 암살이요? 그거 안 본 사람도 있나? 아니 나도 형 두 번째 본 거야. 근데 너무 재밌더라 한 번 이거야. 다시 봐도 재밌어요. 아니, 그냥 나는 이제 자기 전에 잠깐 그 잘라고 봤던 거야.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도둑들도 재밌고 타짜도 재밌지. 암살이야. 누가 도둑들 재미없다고 내가 뭐 언제 떼쓴 적 있니? 그러니까는 그거 추천합니다 하고 그냥 추천 성역 아니야. 봤다고 방금 전에 봤다고. 추천합니다. 방금 아니야. 추천합니다라고 얘기했다니까. 아니야. 다시 보기 돌려봐. 했어 분명히 했어. 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물어뜯어? 아니 그냥 내가 지난주 뭐 했는지 알려드린 거였어요. 네. 아니 뭐 그런 거 일기장 쓰시면 되지 않을까? 일기는 안 써 요새. 아까 그 대사 한번 얘기한 게 또 큰 타격이다 진짜. 야 이게 지금 뭐냐? 야 가슴 얘가 진짜 다 잡았는데 다 잡은 거 놓쳤어. 아, 진짜 와 저거 오늘 진짜 다 잡았는데 저거. 가랭이 사이로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큰일 날 뻔했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방송 잘했다. 네. 너 다음 주에 봐라. 여기서 네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